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토요일 생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우리 계좌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양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글쎄요. 박스를 언제 뚫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속 관심사이지만 자, 이 속에서 상승률 일주일세를 좀 돌아보니까 지금 관련해서 보면요.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일주일 사이의 변동률이 124.72%로 쭉쭉쭉 올라온 모습도 확인됩니다. 워낙 또, 그쵸.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사료, 한일사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세를 60.82%, 55.74% 각각 뛰어오른 움직임. 주 후반에 있어서 사료주가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남해화학 같은 사료 비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 거의 작년에 만들었던 전고 부분까지 해내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LG엘로비전도 이번 주 흐름이 좀 나왔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인수 관련해서 함께 컨소시엄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이슈 나오게 되면서 이번 주 흐름들 짚어졌고 여러분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인가요? 시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 해외에서 또 선점하겠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구형테크 소식이 관련해서 또 올라왔었죠. 3,805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상승률을 딱 놓고 보니까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가 확 느껴지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이 수익을 창출을 하셨을까? 물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화, 문자 충분히 열어놓았습니다. 이 부분 함께 하시면서 꼭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지금 대응의 실마리를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활짝 열어놓았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은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이서 소통 나누고 싶다면 샵 0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임광빈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링크,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이 끝나면 무료 방송을 따로 프라이빗하게, 시크릿리하게 얘기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주제를 보아하니 연기금 포트 전략 변화가 적중이 되었다? 오, 연기금은 어떤 걸 빼고 있고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계절이 변할 때 우리가 옷을 정리를 하는 것처럼 연기금이 지금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임광빈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임광빈 위원과 함께 여러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보시죠.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날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죠. 그러게요. 근데 네. 위원님은 분석하고 공부하느라 이렇게 바깥 활동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평소에 네. 하는 거죠, 평소에. 아. 네, 뭐든 삶이다. 그 피부 관리 같은 것도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삶이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삶이고 평소에 그런 관심을 갖는 것들 통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T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시장에 참여하는 한 투자자이고 네,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참 좋아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네, 기분이 좀 괜찮으신가요?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 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결국 느낀 것은 무엇이냐. 네, 나중에 가서는 처음보다는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고 또 경제도 불리고 삶도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참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돌아봤었을 때 언제 수익을 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고 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정보를 듣고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정보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냈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화선 앵커님.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자. 잘하는 사람 따라하자. 네, 시장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시장에 순응할 줄 압니다.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죠. 네, 주식에 정말 유명한 격언 참 많습니다만 또 시장에 순응하자가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죠. 주식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따라가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떨어져요. 시장에서 자금이 막 이탈됩니다. 근데 나는 가서 수익을 내려고 막 몸을 부딪히면 그 모든 타격을 내 몸으로 다 받게 되죠. 또 시장이 안 가요. 근데 시장이 지금 수익을 줄 생각이 없고 마켓에 시가총액에 변화가 없고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이죠. 등락이 크게 없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시장. 근데 이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에 순응을 안 하면 야, 주식이 도대체 왜 안 가냐? 내가 샀는데 주식 내가 사면 안 가냐? 내가 누군가 얘기 듣고 샀는데 T방송 보고 샀는데 왜 도대체 이 주식은 떨어지냐? 네,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장에 순응을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순응하자. 저도 요즘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 앞에 겸손하게 나의 매매를 정말 다변화시킬 수 있는 카멜레온식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죠. 위원님, 뭐 날도 우리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거리두기 해제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그럼 네. 또 리오프닝이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리오프닝에 대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그 주식이 갑니까? 안 가죠? 네, 저도 똑같이 또 뭐 여행주 사자, 화장품 사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하셨죠? 회사도 못 갔죠? 물론 최근에는 가기 시작했지만 우리 1년 전, 2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막 터졌었을 때 재택근무했죠? 그리고 영업 제한 9시까지 식당 하고 절대 그 이후로는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옥죄습니다. 이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죠. 자, 최근에 상하이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에서 상하이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못 돌아다니죠. 영업활동도 못하죠. 사업도 못하죠. 어디 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해 물가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 조정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제 봉쇄를 풀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뉴스에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21년도 1월달, 2월달부터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에 와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고 대표적인 게 유가가 $100를 넘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경제가 정상화됩니다. 자,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경제가 정상화됐었을 때 물가를 잡을 수가 없을 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자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지만
네, 그래도 물가를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지난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를 했음에도 그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마다 4%, 5%, 6%, 7%, 8%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더욱더 올라갈 거고요.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고 4월 이 18일에 이 경제 봉쇄가 완화가 된다.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 일상회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봐야겠다. 네, 그리고 제가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연기금이요. 포트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그 관련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거 오늘 무방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냐라는 시장에 약간 정형화된 로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틀을 깰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임강민 의원님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인수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기간은 남아있고 시세는 시세대로 났는데 어떻게 흐름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쌍용차 관련주 잘 가죠. 네, 여전히 쌍용차 관련주가 잘 가는 게 시장이 박스권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시장의 타이밍이 대형주에 못 가니까 또 다른 데 갈 게 없으니까 자꾸 M&A 이슈에 부각이 되는데 여러분 쌍용차는 부실 기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료의 타이밍이 지금 붙었을 때 시세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지금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즐기시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KG그룹에서 쌍용차를 실제로 인수한다. 네,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니시스 같은 기업들 인수해서 KG 이니시스 지금 결제 사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M&A를 성공시켰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KG그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KG 케미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KG 스틸이라고 하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기업들이 실제 인수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재료가 막 붙었을 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지시고 제가 이전에도 쌍방울과 광림이라는 기업이 처음에 연속 점상한가를 갔었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업들은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 대주주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뉴스에도 대주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도 100억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장에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쌍용차 인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쌍용차가 좋으면 왜 현대차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기아는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시고 해당되는 종목들은 그저 자금이 들어올 때, 시장에 거래대금이 터질 때 단타용으로만 보시지 투자의 관점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때라고 경고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된 자동차를 봐야 돼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요. 바로 기아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기아차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기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만도라는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기아차와 연관된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아는요. 미국의 조지아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에 현재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를 그곳에서 생산을 하려고요. 정유선 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전기차 부지를 지금 투자하려고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지아 공장과 또 다른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두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게 구형테크라는 기업과 KB 오토시스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구형테크 제가 장기 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 가지고 가면요. 4,000원, 5,000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000원까지 왔어요. 이 종목은요. 5,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KB 오토시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KB 오토시스도 지금 미국 조지아에 부지를 크게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요. 이때 21년도 1월달, 2월달에 바닥에서 무려 주가가 2.5배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들어가고 오랜만에 거래가 터졌죠. 여러분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구형테크, KB 오토시스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다시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주로 한 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전화, 문자 여러분 접수 주고 계시죠?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바로 고민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예. 넘치는 목소리시네요. 네,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 82,000원에 30%요. 예. 82,000원에 30%. 아, 평단이 82,000원에 30%. 82,000원에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예, 예. 아, 쭉 기다리셨군요. 예. 국민주식이라고 해서 샀더니 개떡돼 버렸어요. 예, 국민 주식이 됐는데, 국민 주식은 맞는데, 지금 주가는 국민에게 너무 아픔을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예. 바로 임강빈 위원께 진단 받아볼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실 수 있으세요? 원희연!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아, 그러면 예. 주식 계좌를 트시자마자 삼성전자부터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러시구나. 삼성전자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방송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한 9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9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오,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주가는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 혹시 제 방송 평소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많이 봤죠. 아, 그러시구나. 주일마다 봤어요. 많이 날마다 보셨어요? 예, 주일마다 봤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좋아요.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그 좋은 기업과 내가 사고 나한테 수익 주는 기업은 다르거든요. 이거를 네, 잘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수익 나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주식 전체 투자자 중에 1년 동안 결산했었을 때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10%? 10% 안 됩니다. 3%입니다. 예. 3%. 3명 수익 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3명 정도 수익 보고 나머지 95명은요, 손실을 봐요. 근데 95명이 예. 사신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예, 예.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20년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 구간대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대부터 조정을 겪고 있는데, 자,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20년도 때 왜 잘 갔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못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거시경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때 국제유가 급락했어요. 맞죠? 선생님 맞죠? 예, 예. 국제유가 급락했죠? 네,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이구, 화면이 예, 네. 화면이 조금 이상한데. 자,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금리 인하를 했죠. 20년도에 예.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더 화면을 볼게요. 자, 20년도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죠. 네, 지금 다시 화면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자, 22년도 와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네네. 화면 다시 켜주세요.
네, 화면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22년도에는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지금 줄이는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와 22년도 경제 상황이 100%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죠. 20년도에 잘 갔었던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자, 이 종목들 최근에 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상황이 반대가 됐잖아요. 이 구간대에서는요, 포트를 변경하셔야 돼요. 시장이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이 구간대 잘 간 이유는 이 앞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요. 유가가 급락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것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도 줄여요. 금리는 인상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올라갔었을 때 상황과 지금 떨어질 때 상황이 반대가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구간대 잘 가는 종목이 있죠. 그러면 이 구간대도 잘 가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최근에는 연금,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이죠.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팔까요? 네, 바로 이러한 시장의 변화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이러한 시장 변화 때문에 새롭게 사는 종목이 있겠죠. 저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지금은 종목을 교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대표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네. 예, 지금 영 가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좀 내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보유하고 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같은 예. 기간 동안 만약 지금 이 종목을 교체해서 다른 종목을 샀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서 본전 오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다른 데로 가봤자 수익을 볼 수 어차피- 있는 종목을 알고 있다면 교체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워낙 예. 국민 주식이 많고, 근데 이제 임강빈 위원께서는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손실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더 큰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 또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또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꼭 힘내시길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1021 시청자님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부진의 상태인데요.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함 함께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 고민해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유명 종목입니다. 한때 이름 날린 종목이죠. 시젠. 55,000원에 비중은 30%인데 55,000원에 한 번에 들어가셨을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거리두기 소식 나오게 되면서 시젠이 급락을 보였던 금요일장 현재 여러분도 보이고 있으시죠? 4만 원 초반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위원님 이제 시젠은 기회가 있을지. 자, 시젠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트렌드에 맞았을 때 그것이 부각을 받게 됩니다. 시젠 23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분석이 나오는지 차트를 볼게요. 자, 그러한 분석이 언제 나왔냐? 바로 20년도부터 그 분석이 나와서 주가가 16만 원까지 찍었고 이것이 23년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반영한 주가입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 시젠을 또 넣으면 됩니다. 네. 20년도에 그 상황 때 잘 갔었던 종목들 최근에 못 가죠? 네, 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시장상이 완전 반대가 됐어요. 특히나 시젠이든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온 다양한 바이오 종목들 있죠? 바이오 종목은 언제 잘 가느냐?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때 잘 가요.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대표 수혜주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그러면 나중에 언제 보면 되냐? 금리 인하할 때, 다시 경제 통화를 풀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다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자금이 제가 말씀드린 물가 상승 수혜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 같은 종목, 저는 여기서 공매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회를 찾는, 그 희박한 기회를 찾는 것보다 기회가 무궁무진한 종목 위주로 좀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용기를 내셔야 할 그런 상담 종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잠시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임강민 위원께서 좀 공략했던 종목들 추가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종목 좀 궁금해져요. 중앙에너비스. 대표적인 원유 관련주로도 유명한데 유가가 의원님 네. 한 번 찍고 계속해서 또 이번 주에도 $100 한 번 넘었죠. 넘었었죠. 네. 흐름들이 계속 짚어집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4월 달 되면 유가가 $80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유가는 앞으로 $100에서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0.25% 자, 연준에서요. 연준에서 0.25%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네, 이걸 진행을 했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이냐면 바로 국제유가가요. 네. 95달러까지 와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국제유가가 95달러까지 와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95달러가 저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국제유가가 95달러까지 와서 0.25%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95달러대마다 이 유가가 반등합니다. 저는 실제로 해외 선물에 95달러대 롱베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앞으로 국제유가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금리 인상을 멈췄나요? 아니죠. 아니요. 인플레이션을 정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월 지구촌의 최고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 20년도부터 인플레이션 비율 2% 맞춘다 해놓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CPI 지수 발표할 때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챌 만도 합니다. 물가 상승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금리 인상이에요. 목적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야 시장의 통화량이 마르고 그 안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유가가 제가 여러분들 $100 정도 넘어갔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그때 $4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천연가스 가격도 몇 달러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연가스 3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7.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이 차트 보시게 되면요. 천연가스 가격이 7.3달러까지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천연가스가 거의 지금 22년도 들어와서 50%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또 GSE 같은 종목들, 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중앙에너비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튀고 있죠. 네, 4월 12일 날 거래가 다시 한번 터졌는데 저는요, 중앙에너비스가 중간중간 타이밍을 참 잡기가 어려운 종목이지만 자, 이 종목 결국에는 6만 원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변동성을 그리면서 6만 원대까지 네, 나중에 올라갈 것이고 이런 종목들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또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네. 다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GS인데요. 천연가스. 네, GSE. 제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GSE도 지금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또 GSE를 보면
대성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그쵸. 보셔야 되고 또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없느냐. 이런 단타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 말고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바로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산업. 자, 네, 대성산업. 대성산업이라는 기업도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과거에 이 기업은요, 10만 원대를 훨씬 넘었던 기업입니다. 12만 원대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대성산업과 같은 종목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원자재 기업의 기준점은 바로 18년도입니다. 자, 18년도에 이 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원자재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런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힌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워낙 좀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손이 탔다, 때를 탔다 했던 종목들이라서 이제는 그러면 과열권이기 과열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만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분명히 인플레이션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표 위주로 살펴봐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힌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패밀리 SC도 함께 볼게요. 이 종목도 타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2월 달부터 집중을 해 주셨고 그 결과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회사도 그렇죠. 있고 웨딩 쪽도 하고 그렇죠? 아이패밀리 SC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아주 잘 갔죠.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공모가가 23,000원 부근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때 23,000원 이 부근대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가 이 예측이 가능한 차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런 종목들은 보통요 이 구간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제가 그래서 27,000원, 28,000원 이런 구간대를 보자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간대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28,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가?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윗꼬리를 잡아먹는 캔들까지 나와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찬불이라는 기업도 있고 토니모리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많고 좋은데 왜 그러면 아이패밀리 SC가 잘 갔을까요? 다른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을 때를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하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과 같은 구간대에서도 아이패밀리 SC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죠. 자, 신고가 가고 나서 주가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예. 거래가 여기서 1,000억이 지금 거래가 지금 200억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터졌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T방송에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것이며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여행 그리고 영화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눌렸었던 뭐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가장 탄력적인 게 무엇인가?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후 거의 뭐 최고가를 뚫었죠. 아이패밀리 SC 바로 54.35%인데요. 계속해서 추적 저희도 해볼게요. 자, 이어서 임광빈 위원과 함께 다음 주에 어떤 종목도 노려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최근 주식시장에 주목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자, 구형테크가 상한가를 간대요. 네. 자, 화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라는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기아가 현재 조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구형테크도 조제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해외 쪽으로 넘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가 함께
해외 진출을 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상주에 있는 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의 미국 시장, 그리고 남미권에 뭐 브라질,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그리고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공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 가고 또 이 자리에서 왜 구형 테크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면서 올랐을까요? 제가 구형 테크 같은 종목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 시젠가 같은 기업들, 과거에 잘 갔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떨어지고 여기서 자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이러한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의 구간대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긴축의 지금의 이 구간대 국민연금도 포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간대는 다시 한번 더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기아차가 낫고요. 셀트리온보다는 기아차가 낫고요. 또 시젠보다는 기아차가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젠 같은 기업들은 공매도를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잡겠죠. 그러면 기아차가 잘 가면 또 뭐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화신전공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화신전공인데요. 화신전공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자동차 셰시를 만드는 기업인데 화신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3%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60만 주를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화신전공도 이 자리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룹주들이 잘 갈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갈 때 대표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지금 이평선이 모두 다 밀집이 되어 있고 화신이 같고 구형테크도 상한가를 갖고 기아차도 오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이 구간대 언제든 사셔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순식간에 2,6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중장기 스윙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화신전공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집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연기금의 포트 변화까지 오늘 추적해 오신다고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줬었던 종목들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국민연금이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 10%씩 지분을 막 매입을 했더라고요. 다 넣으셨구나. 네, 4월 달에 그런 종목이나 두 종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 업종이 동일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 일어나는 그대로 국민연금도 포트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면 당연히 대박 낼 수 있겠죠. 국민연금, 국민의 연금을 국민의 우리 4대 보험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살 수가 없죠.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연기금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적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고 뭐 국민연금이 제 방송을 보고 주식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생각, 제가 매수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나중에 보니 국민연금도 매수를 같이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작점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오늘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또한 최근에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 또 많이 오시면 좋겠고 제가 이번 주에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기술로 우리 주식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술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볼게요. 포털 검색창에 MTM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시장의 변화 흐름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 황금 맥점 확인하셔서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 발굴해 보시고 또 우리가 좋은 수익률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이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는데요. 주제를 좀 볼게요. 황금 맥점 급등주 발굴 프로젝트 라는 주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주식 평생 할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려 나갈 거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들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네요. 좋은정보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입니다. 뭐 이게 방송을 오다 보니까 이제 실록이 서서히 우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계좌도 아주 그냥 빵빵하게 불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빵빵하게 그쵸. 저희도 원해요. 늘 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원하는데 위원님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시장이 좋았던 순간은 벚꽃 시즌처럼 굉장히 짧은 것 같다. 참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경험이 참 중요한 거고 대응과 예측이 정말 잘 융화가 되어서 매매 본인만의 확신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식이 참 쉬운 것과 좀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 한 이틀 전인가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 그날 스페셜로 종목 진단, 종목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이 한 10분 정도를 제가 진단해 드렸는데 고점 대비 30-40% 내린 종목들을 아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네. 옴짝달싹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참 어려운 장이구나. 네.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께 이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맥점 잡는 법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한번 시장부터 볼까요? 네. 이번 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만기일이 있었어요. 3월 달도 그래했고, 이제 저는 시장 어떻게 보냐면 만기일 변곡점은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돌아가서는 물론 일부 그 어떤 식량 관련주 이제 그런 것들이 상승이 좀 탁탁 치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식품이라든가 결국은 고가 우량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LG 이노텍이라든가 네. 이따 뭐 예를 말하자면 뭐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S오일 보통 이게 우리 기죽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찾기 힘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장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예,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을 볼 것이냐? 역시 이제 펀더멘탈 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될 것이냐? 낙폭 우량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2차 전지 이런 성장주라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제 뭐 거리두기 같은 거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도 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곡점을 형성했다고 생각되느냐?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을 예측할 때 기술적 분석 방법이 유용한 지표가 되거든요. 황금 맥점 포착은 또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시황을 보는 눈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목 보는 눈 똑같아요. 그 맥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맥점이라는 게 소위해서 변곡점 형성할 때 맥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네. 이미 2월 달, 그다음에 또 3월 달 이때가 쌍바닥을 쳤고 외바닥, 쌍바닥, 지금 3중 바닥이에요. 쓰리바닥. 그리고 우리가 시장 이제 흐름을 볼 때 보통 만기일 날 보게 되면 이게 강세장인가 아니면 약세장인가. 그러니까 만기일 날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3월달 제가 그 밤방송에서 우리 이하선생 님하고 변곡 좀 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게 코드래프 유출되어 있거든요. 4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일 날 잘 넘겨놓고 이제 좀 전환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좀 네. 매크로하게. 이 시황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시황 전체를 봐야 지수가 예를 들어서 상승할 때는 펀더멘탈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실효성 테마라든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쌍방울이라든가 쌍용차 인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곡점이 형성돼서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게 좀 다중바닥 형성에서 캔들이 음양 캔들이에요. 120주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황금백점 전략이 나오잖아요. 예. 도지. 그래서 도지. 다음 주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거래소는 크게 뭐 수익내기 어렵지만 코스닥을 보게 되면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것을 제가 이제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항상 주가는 어떤 거예요? 실물 경기라든가 어떤 주가 시초가 성장성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미리. 예. 그 1월 달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것은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그 마디에서 중간 반락이라고 그랬고 네. 이게 FOMC 뭐 그런 것들 인플레이 같은 걸 미리 반영해서 기축적 선 반영해서 이렇게 내렸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컨트리에서 그냥 단기에 끝난다고 그랬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아직도 성장주 논리가 끝나지 않았고 또 이제 변곡점이 형성되는 게 이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3월달 이게 반기일이었어요. 코드래플. 이때부터 변곡점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그때 제가 밤방송에서 꽤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변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저는 미리 그려보자면 다음 주 주출이 약간 눌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굿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밑거리 커버하면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떤 거냐? 역시 펀더멘탈 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뭐 테마가 영원히 끝난다는 건 아니고 예? 테마 끝난다는 아니고 그동안 테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해서 반사익을 네. 받았던 식량이라든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 장세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망한 섹터를 어떤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펀더멘탈 장세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종목들 보면서 저희가 집중 있게 분석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황금 맥점에 포착이 된 이후에 좋은 시세를 냈던 종목들 군 살펴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그 장이 좀 이렇게 녹록치는 않았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뭐 그래도 우리 황금 맥점 포착한 포인트는 상당히 좋았다. 예, 첫 번째 유가 관련주에서 가장 수익을 내는 게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GS입니다. 가스 관련주. 예, 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네, 이게 우리가 333% 수익, 334% 최저점에 포착돼가지고 큰 수익을 냈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33%나 좋은 수익을 이번 냈습니다. 주에, 예, 네. 예. 보세요. 이 음선 이게 3개였죠. 이 강세인트였죠. 상한가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33%나 좋은 수익을 냈고 네. 노란톡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란톡에서 이 종목도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무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노란톡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간혹 이렇게 좋은 종목도 드리니까 예, 많이 와주시면 좋겠네요. GSE 33%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좀 이제 큰 종목 중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있어요. 아모레 화장품. 퍼시픽. 예. 아모레 퍼시픽이 뭔지 아시죠? 화장품. 그럼요. 예, 많이 뭐,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이 쓰고 있죠. 예. 제가 이게 시장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수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분들은 그동안 어디에서 많이 수익도 내고 또 실패도 많이 하셨죠? 거기가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낙폭 우량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어차피 이제 뭐가 되죠? 결국 리오프닝이 되죠. 예. 그럼 마스크도 벗고 그러면 색조도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이쁘게 또 하기도 해야 해야지. 되고 바로 이런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바닥이었죠?
쌍바닥. 외바닥은 가바닥이에요. 쌍바닥. 이것도 거의가 왜 지금 펀더멘탈이냐면 그쪽 보세요. 앵커님. 거기에서 이게 맨 저점이었고 예. 이다음 올랐다가 또 한 번 여기서 두 번째 네. 쓰리 버텀 3종 바닥 완성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터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황금 맥점 포착한 게 하나, 둘, 세 개. 음선 세 개짜리. 그러면서 역전된 맘실수록 더 좋아요. 그렇지.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손이 안 나가죠. 그쵸. 안 나가죠.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내 계좌 수익이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볼 때 이런 것들을 맥주 보면 이거 7%입니다. 만약에 투자액이 좀 덜고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7%라는 것은 한 4일 동안에 적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 여기서 끝났느냐? 안 끝난다고 이런 것들이. 저점이 잡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는 게 특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하나 게 뭐냐면은 자, 이제 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제약주에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요것도 한미약품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실적 모멘텀이 되고 이제 제약주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 6, 7명 데리고 맨날 뭐 개발하겠다, 신약 개발하겠다, 네네. 뛰어쌓고 주가 올려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너리게 됐던 뭐가 또 와. 캐시카우 되는 거. 자, 펀더멘털이 뭐냐면은 결국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미약품은 이렇게 영업이익도 1254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야 나는 3,000원짜리 3만 원까지는 살 수 있는데 30만 원짜리 내가 어떻게 사?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방에서 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할 때 수량보다는 예? 주식은 수량 게임이 아니다. 수익률 게임이다.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짜리 10주 살 돈이 있으면 3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는 부터 그때부터 매매가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1%나 좋은 상승 흐름을 예. 보였습니다. 황금 맥주미 포착해서.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식품 관련 중에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샘표입니다. 샘표. 예, 어제쯤 이것도 한번 중간중간 뭐. 배우실까요? 자, 이거 뭡니까?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캔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가 뭐냐면은 황금 맥점이에요. 예? 이거 황금 맥점 전략 완이에요. 완. 그러면서 딱 아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급등해서 좀 매매는 어렵지만 3스타를 주고 급등 나와서 21% 상승했어요. 네. 거의 상승 다음에 눌림을 주는 예, 그런 패턴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완전 바닥에서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바로 이지 트리눅스가 있습니다. 예. 이지 트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째 이제 뭐 때문에 폐 배터리. 폐 배터리. 예, 앞으로 배터리. 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려면 2차 전지에서 결국 뭐예요? 소재가 있고 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비도 관련된 데 있고 이제 앞으로 볼 때는 뭘 보여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폐 배터리를 봐야 돼요. 근데 이지 트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마디마디 진짜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몇 번을 좋은 수익을 냈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되게 피곤하네. 지금 장세는 있잖아요. 추세를 볼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거기에서 좀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보고 크게 가져갈 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예, 바로 팬데믹 났을 때 3월 달에 했어요. 그때는 진짜 완전 10년 만에 오는 주글라 파동에서 푹 빠졌을 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무리 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지수가 저점 대비 다 코스피랑 코스피 100% 이상 다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오를까요? 지금 보면 엘리트 파동이면 지금 구간은 제 상승 5파 구간이에요. 상승 5파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2023년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스탠스는 뭐냐?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점 매매예요. 맥점 매매란 뭐냐면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봐요. 이게 딱딱 맥점 하게 되면 네. 소위 말해서 수익 내고 또 저점 수량 내서 또 내고 그러면 이게 종국적으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예, 또 먹고. 글쎄요. 방송 용어에서 표현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예. 해서.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 재밌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황금 맥점은 고점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흥분하면서 쫓아다니는 테마주 1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내가 주린이든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던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시던 주부분이시던 똑같이 저점 잡으면 아까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황금 맥점 공략법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귀족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바로 S-오일입니다. 자, S-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기가 막힌 맥점 전략법을 알려드릴게요. 양봉이 가고 그다음에 음봉, 양봉, 음봉입니다. 양음, 양음, 넘버 4. 4. 그러면서 역시 공부 많이 하셔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양양음. 양양음? 예. 양양음. 화이브. 화이브. 화이브인데 이 맥점이 기가 막혀요.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럴 때는 거의 개인투자 손 안 나가요. 네. 언제 손이 많이 나가시냐? 다 합니다. 적산명 났을 때. 예? 여기서 하고 막 태양막 올라오고 그럴 때. 이것도 이제 뭐 그러는데 이때 잡아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역전된 망치 음선이에요. 이런 것들은 양양음에서 거의 수익을 줘요. 그래서 저와 함께 좋은 수익을 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결국은 귀족조죠. 10만 원 되죠. 이런 종목들을 하시게 되면 글쎄 얼마를 수익 나시든 그 다 문제예요.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제일 덕목이 뭐라고 그랬죠?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면 잃지 않고 이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네. 그 눈사람 이론처럼 스노볼 이론처럼 자꾸 복리밥으로 계좌 늘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께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인생 일정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매매를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요것도 결국 뭐 30%한 상승 저점 보대비 맨 저점 잡은 건 뭐냐면 낙동강 오리 아침 뚝 떨어. 이것도 저는 그거 보세요. 역전된 망치에 쫙 떨어진 다음에 도지. 네. 완. 이거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주식. 근데 이럴 때 들어가시면 몇이나 될까요? 자, 이럴 때가 이제 뉴스거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죠? 이제 많이 올랐네요. 뭐 유가가 상승하고 사실 SOE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주목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디젤 정제 매진이에요. 디젤 값이 엄청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오고 제일 많이 오른 게 디젤이에요. 천연값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 SOE는 디젤 정제에서 상당히 탑픽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7에서 8%그 마진이 됐던 건 30%까지 올랐어요. 당연히 회사 기업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로직은 뭐 이제 기업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양선 3개 나오죠. 이슈화 될 때 우리는 매도해요. 11만 원에 매도했는데 이제 또 일정을 매도했어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쌓아갈 수 있겠죠. S-오일도 좋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바로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예, 어제 창 안 좋았죠. 어제 나오더라고요, 시세. 응? 근데 창이 안 좋았잖아요, 창은.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했고 풍원정밀은 사실 OLED FMM에서 탑픽이에요. 국산화 성공해서 이 종목은 과거에 그 동진쌤이 그냥 강강하게 하시죠. 그 이후로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음셀이 몇 개예요? 하나, 5개예요. 이게 뭐였죠? 역전된 망치예요. 절대 손 안 나갑니다. 절대가 아니고 저는 다 대략 유축한데 그래요. 개인 투자가 어느 걸 좋아하죠? 적산병,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우에서 5일선 매매. 그래서 오를 수도 있어요. 테마자 같은 건 시세 내는데 시세를 내지만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가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안전하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더라. 맥점 잘 잡았죠? 네.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나요? 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시간에까지 또 1%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상대비 좋았다. 그래서 이번 주 좋은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한 주간의 거래에 황금 맥점이 포착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죠. 토요일만 찾아오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머니왕 2부가 또 열려져 있고요. 또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 신규 런칭입니다. 기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심화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디테일하게 더 큰 수익률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여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심학습 시간이잖아요. 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늘 시세 추종 매매는 가급적 자제하시라.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내 것이 아니면 버리시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야, 여기저기서, 야, 이거 많이 오른다고 TV 틀으면 나오고 또 뭐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 종목을 못 삼고 바보 같잖아요. 바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수익이 많이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맥점이 어떤 구간에서 포착을 하는지, 예, 그런 걸 한번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 장이 끝나면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가 아니고 그때는 절대 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저점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공부하세요.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로직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다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할게요. 무방에서도 무방 타이틀이 이제 급등주 발굴 프로젝트잖아요. 우리가 급등주, 저 급등주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포착을 해야 제대로 먹는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세 추종 매매가 아니고 완전 음선에서 저점에서 잡아놓고 급등해야 그게 급등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봐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도 GSL을 말씀드렸지만 GSL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상승이 일어나요. 그럼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장대 양선에 이걸 어제도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로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저점에서 거래가 수반하면서 캔들의 기려하고 거래하고 비를 해요. 이게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수들이 세력들이라 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매집하고 그냥 바로바로 올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테프 씌워줍니다. 한 테프 씌워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음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이화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워런 버핏 그 투자 현인의 한 얘기가 잃지 않는 거예요. 제1 동목은 뭐예요? 잃지 않는 거. 제2 동목도 제1 동목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따라가면 그때부터 또 고생하시죠? 보통 트레이딩 하시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아세요? 트레이딩 테마저도 쫓아다니면서 3% 5%라면 자동 손절 그러면서 또 오르면 매수하고 그거 매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유롭겠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보분들 그렇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나요? 그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뭐냐? 이때 세력들이 딱 한번 또 흔들어 놓습니다. 이 음선이에요. 음선 3개짜리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GSL을 가장 저점에서 포착한 게 황금 맥점이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상한가 플러스 해서 101%나 단순히 올랐어요. 두 번째 황금 맥점이 어디였느냐? 이게 이제 음선 3개짜리였고요. 여기서 결정적일 때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때부터 양음양 캔들이에요. 이거 양음양 캔들입니다. 아이고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캔들을 노리십시다. 이게 뭐냐면 봐요. 상승한 다음에 음선이죠. 보통 개인 투자도 어때 따라가시냐? 자, 전고점 돌파예요. 돌파 매매.
물론 100% 다 내린다는 아니지만 이때 따라가셔서 이때부터 또 낭패를 보십니다. 수익 나는 것도 조금이고 이때부터 손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개파락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2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이때 손절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 기준에 맨날 여러분들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5%, 7%면 자동 손절하고 맨날 시스템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서 그냥 또 상한가를 175%나 급히 상승이 일어났고 최근까지는 뭐냐면 이것도 양음. 역시 5일선 아래 있죠. 이것도 상승이 일어났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33%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꾸 이런 맥점들. 그러니까 저점 맥점을 잡는 것이 역시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수익을 많이 주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동제약이죠.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된, 전략에서 포착된 게 뭐냐면 상승 다음에서 눌림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나오죠. 좀 오래돼서. 이게 역전된 망치되면 도직 캔들입니다. 이때부터 급히 올라갔고 재료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 뭐냐면은 일동제약이 이렇게 오른다. 그럼 뭐 때문에 올랐을까? 라고 하면서 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 기술적 맥점, 황금 맥점이 포착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위에서 뉴스 보고 매수하신 분하고 과연 누가 수익이 많이 낼 거냐 그겁니다. 문제는.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음에서 이것도 37% 상승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3스타라는 건데 이거 최근 걸 보시게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에요. 상승이 또 눌림이었죠. 이평선의 밀집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3스타라는 게 뭐냐면 보통 도지를 스타 별 모양이라고 해요. 별 모양. 그래서 스타가 3개가 나오면서 이평선 밀집일 때 또 슈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마디마디 좋은 수익을 드린 게 바로 일동제약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완전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됐지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바로 아이패밀리 S씨입니다. 아이패밀리는 잘 아시겠지만 그 최신아 남편 되시는 분 김태욱 씨인가요? 그분이 운영하는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웨딩 뭐 이런 그 사업을 하시는 그 회사인데 어디다 이것도 그냥 보세요. 일단 이런 종목 또 보시게 봅니다. 진짜 대중과 멀어진 시야로 큰 수익이 나요. 내용 알아야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음봉 7홈도 내용 되면은 이 7홈도 음봉을 주면서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이건 뭐냐면 음봉이 7개까지 나오면은 어때요? 이제 손절하고 그냥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인내력이 안다거나 또 이 회사 확실히 이제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 가져가 있지만 보통 개인주는 어떤 입장이냐? 야, 이거 나 뭐야? 어디서 배운 게 말이지? 이 음선 5개, 6개 나오면 이거 두 줄에 땅굴 파는데 지하실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황금 맥주 이때 포착해요. 그러면서 조금 2, 3년 동안 이것도 3스타가 나왔네. 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계단식으로 급등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제 슈팅이 나와서 67%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뭐 예식도 이제 탑3가 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아까 아브레 포시픽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점에 잡으면 참 주식이랑이 묘한 게 뭐냐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꼭 야, 이게 뭐 저점에 잡아놓으면 어떤 모멘텀이 되면서 또 시대가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더라고요. 이것도 한 67% 상승했다. 답은 뭐죠?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게요.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가 음봉 5개 했다면 7개 있죠? 이것도 또 음봉 7개짜리예요. 그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손이 안 나갈 때 황금 맥점 그걸 포착한다. 중앙에너비스 GS에 이어서 이것도 결국 유가 관련주죠. 보세요. 상승하면 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음도가 났어요. 이때는 그러면서 이거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바로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평선을. 아까 뭘 보셨죠? 풍원 정밀이 몇 개 했죠? 음선 5개 했어요. 음선 5개짜리, 7개짜리 회사 내용을 주면 거의가 반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늘 올라오는 거, 단타 하루에 뭐 해서 그게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여유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53%가 올랐고
또 하나 똑같은 양음양 패턴을 한번 아까 우리 GS에서 배운 것처럼 또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화면이 제한이 돼 있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양음양 캔들이에요. 양음양. GS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5일선 아래에서 이 양음양 캔들은 그다음부터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때 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때부터도 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뭐죠? 양음양 도지 캔들 역전된 망치. 그러면 또 좋은 수익이 났다. 자꾸 이렇게 저점을 누리시면 남들이 손에 안 나갈 때 그러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보분들도 주식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자 보세요. 이때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캔들 2개 여기서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착된 게 어디냐면 황금 맥점에서 하나 보세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일시적 밑꼬리 패턴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또 계단식 상승판이 들어오면서 45%한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롬의 BM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잘 들으세요.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700%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700%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길 겁니다. 충주 공장에 화재가 났고 또 뭐 내부자 거래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랬죠. 내부자 거래는요 상패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충주 그 공장에 그 불이 났을 때 보일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창원도 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협된 시각으로 보면 야 이거 끝난 종목이라 생각하죠. 그때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포착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주가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무시해야 돼요. 가격의 괴리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싸졌을 때 매수다. 한미약품도 다 그랬죠? 다 그런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45%나 좋은 수익을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받을 게 뭐냐면 아셈스예요. 아셈스 같은 경우도 아까 똑같이 이지트랜스처럼 똑같이 마디마디 좋은 수익을 냈던 거예요. 최근에 포착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음선 3개 했죠? 음선 3개를 흑산병을 좋아하셔야 돼요. 적산병은 좀 경계하셔야 되고 이때부터 올라왔고 또 양음 패턴 굉장히 루틴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셈스도 한 67%나 아주 저점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미래생명장. 이것도 보세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음선이 역시 3개였죠. 이 도지 음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도지 음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GS에 있어요. 처음에 GS를 우리 공략할 때 이런 공략에서 이것도 상한가 뽑은 34% 여기서 또 마디마디에서 한 59%나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봉을 노리는 거 이게 바로 누보입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 식품 관련이라든가 또 농산물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방사 얘기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떤 거냐? 내용을 아셔야죠. 이게 대시엔 밸런스 제7호 스펙인가 그랬거든요. 위에 상장한 거예요. 비료하고 농약입니다. 그러면은 이 음선 3개였죠. 새내기였죠. 프레시였죠. 이거 저항가 시선 수익에서 그냥 뭐 2연사 하면서 81% 올랐어요. 두 번째 음봉 3개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럴 때 따라가시면 이때부터 이제 고생길로 접어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 또 한번 포착해서 뭐 상한가 또 한번 슈팅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착해서 종목적으로 맨 처음부터 저점 대비 136%. GS처럼 맨 저점에 포착한 게 바로 누보였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옥션 같은 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K옥션 같은 것도 지금 뭐 누르고 있지만 이 황금 맥점이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때 음셀이 몇 개 했어요? 5개 했어요. 고점 대비 58,000원짜리가 이렇게 쭉 빠지니까 여기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리면서 이게 쭉 눌림을 준 게 뭐냐면
그 한 달짜리 보유수 물량이 있어요. 이럴 때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나 좋은 수익을 났다. 예. 다시 한번 관심거리 서서히 오는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주 핫하게 오른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신성홀딩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을 때, 야, 뭐 신성홀딩스 10%만원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이때 매수하시면 기본적으로 20, 30%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때 보셨다가 어떻게 해요? 음선 3개로 줬을 때, 이때 하면은, 물론 여기서 뭐 강하게 가지는 못했지만 깨지는 않잖아요. 이때 또 한 번 음봉 3개로 주네요. 이때부터 슈팅이 나왔고, 어제 뭐, 이것도 또 음선 몇 개냐면 5개네요. 다 슈팅이 나오죠. 이게 자리가 상당히 저점 매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KG E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뉴스가 나중에 나왔지만 이것도 음선 3개에서 포착해서 좀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오죠. 예, 결국 이것도 뭐 PI 천내손익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러면 AS 아제네스틱입니다. 아제네스틱도 로봇 관련주에서 제일 저점의 포착이 음선 3개였어요. 음선 3개에서 30% 올라오고 계단식 한 10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또 포착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도지 캔들. 그 37%가 또 올랐고 다시 한번 이제 음선 하나 정도가 더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도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AS에 드릴게요. 아진, 엑스텍까지 AS도 살펴봤습니다. 아, 위원님,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느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감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 공략주 있을까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네. 예,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에서 퓨런티어가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결국, 예, 자율주행, 아까 자율주행 보시자 그랬죠? 그거 관련된 종목이고,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얼마 매도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그 매매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퓨런티어를 왜 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더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네. 또 급등주를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도 또 공개가 된다고요? 하고 있죠. 예. 지금 벌써 3번에 거쳐서 여러분께 이제 그 무료 강의를 해드렸는데, 보통 이제 분들 어떻게 하면 급등주 쫓아가서 물렸기 때문에 급등주라는 경계예요. 예. 근데 아까 어떤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급등주는 바닥에서 급등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제가 오늘 아주 맘먹고 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그동안 제가 지긋지긋 하잖아요. 태양마저 쫓아다니면서 고점에서 아이고 물렸네 하지 마시고 그냥 저점에서 여유롭게 매매하면서 크게 수익 내는 비법을 제가 다 30년 노하우를 다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따 12시부터 무방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12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네모박스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토요일의 생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머니왕 2부가 오늘 첫 출발을 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